가장 정의로워야 될 마지막 부류인 사법부를 파괴시키는 최대의 암적 요소는 정관예우라는 그 나쁜 제도입니다. 없는 사람 편이나 상대편에 있는 사람, 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대는 있었죠. 그래도 판사인데, 법을 심판하는 사람인데 내 말을 믿어주겠지. 전 세계에서 국민들이 재판의 주체로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KBS 특별기획 한국 사회를 말한다. 재판을 재판한다. 안녕하세요, 유진 씨. 매일 아침을 상쾌하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얼마 전 앞을 볼 수 없지만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혜선이 이야기를 듣고 라디오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사랑의 소리 방송엔 제가 알고 싶은 정보도 많고 친구들도 아주 많거든요. 꿈을 위해 노력하는 혜선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답니다. 따뜻한 마음을 이어주는 사랑의 소리 방송. KBS는 여러분의 수신료를 항상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살아온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그러나 사건의 진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여 년의 긴 침묵. 그것은 할머니들에게 강요된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1948년 여순 사건 때 촬영된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은 국군 제14연대가 이를 거부하면서 생긴 사건으로 이때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연구소가 조사한 것을 보면 빨치산과 반란군 그리고 국군에게 희생된 민간인만 해도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순 사건처럼 한국 전쟁을 앞뒤로 해서 좌우익 이념 투쟁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들을 학계에서는 20-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그 진상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 속의 할머니들은 한국 전쟁 앞뒤로 해서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족입니다. 지금까지 인민군이나 빨치산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얘기는 잘 알려졌지만 군이나 경찰 그리고 우익단체에 희생된 사람들의 얘기는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할머니들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때 그 일을 바로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이 깊어 빨치산의 거점이었던 지리산은 여수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른바 여순 사건의 주 무대였습니다. 구례에 있는 개천 마을도
여순 사건 때 피해를 입은 마을 가운데 하나입니다. 16에 시집와서 70여 년을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한필남 할머니. 지금 저 혼자 사시는 거죠? 처음 우리를 만난 할머니는 경계하는 듯 굳게 입을 닫고 있다가 한참 만에야 말문을 열었습니다. 혼자 사셨다고? 예. 대화 잡아갖고 가서 죽어버렸어. 많이 죽어버렸어. 하나 둘도 아니고 동네 사람 청년들이 다 죽어버렸어. 이 동네 청년들 다. 우리가 고소가 되어서 꽉 죄가 꼭 있어서 마을 안에 그렇게 쓸어서 죽어버렸어. 제가 있어서라기보다도 그냥 다 동네 쓰러져. 앞에 그 다리를 끊고 예. 또 군인들이 와서 밥을 애들하고 잡대서 하면 거시기 사람들이 와서 해주면 그랬다고 또 부르대고 막 그래서 1948년 10월 산에 숨어있던 빨치산이 국군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마을 앞 나무 다리를 끊고 국군을 수십 명 사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국군은 이 사건에 동네 사람들이 개입됐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일로 마을은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되고 마을 청년들은 큰 변을 당했습니다. 원천 초등학교에 와서 주둔하고 있으면서 그 이제 우리 마을에 와갖고 마을은 불태워버리고 이제 마을 청년들은 무조건 청년이라고 하면 다 잡아갔어요. 다 잡아다가 가다 놓고 이제 조사하다가 그 뭐 매지르는데 뭐 헛소리 안 할 사람 있어요. 헛소리 하면은 그걸로 인정해갖고는 그냥 죽이고 해서 뭐 듣기로 40여 명이 죽었다고. 저는 이제 그때 나이 어려서 확실한 수는 모르지만은 어른들 전에 내려온 얘기가 40여 명 죽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때 한필남 할머니의 남편은 다행히 죽음을 면했습니다. 산림계 공무원이었던 남편. 그날 소를 팔러 나간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었다고 말합니다. 불을 내불고 소를 매놓고 소가 멜 데가 없은 게 저 너무 동네 여기 정전하면서 매놨대. 이제 하나씨가 와서 소를 거는 갖다 남아까 팔아보겠어. 우리 영감을. 야, 우리 그냥 사람 중어지까지 소가 안 중은 게 아주 양게 막 그냥 무섭게 막 뱀배때를 때린 게 그냥 나가더니 그럼 몰고 간 게 도둑님이라고 잡아다가 죽였어. 나는 이제 몰라. 그렇게 뱉고 가쁘더라고. 도둑이라고? 밤에 소를 먹고 넘어왔대서 저 거리거리 그때는 보초를 안 받는 거 같네. 이게 보초를 본 게 이제 보초 본 사람들이 그래갖고 대꾼들이 앞으로다고 해서 대꾼들이 가시면 올 줄 알았더니 안 오고 죽여버렸거든요. 그냥. 이게 영도상도 모르게 죽어버렸어. 남편을 찾으러 나간 시아버지까지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3개월 후 소문으로 좌익으로 몰린 사람들이 학살된 곳이 어딘지 듣게 된 할머니는 밤에 몰래 찾아가 땅을 팠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부둥켜 안고 죽은 남편과 시아버지의 시신을 찾아내고는 또 다른 이유로 무서워 떨었다고 말합니다. 까리가 막 아버지 갖다 다시 묻어불고 막 어머 죽음을 찌하고 막 무서워서 해도 내 떡보냈더니 안 그러고. 여순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자